이제 5분 글방. 한국에 대한 글을 선생님이 써왔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위치상으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대립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얘는 가운데 껴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저기 자원도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사계절에 뚜렷한 거 낭만적인 거 아닌 거 알죠? 네. 홍수, 가뭄 엄청나게 심하고. 자연재해가 심하죠. 네.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무력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농사를 기반했는데 이 좁은 땅에서 어떻게 더 오래 더 많이 살 수 있는가를 늘 고민했어요. 그다음 그리고 자원도 없고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원도 없고 가운데 껴있어. 그 하나는 엄청나게 많아.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야. 또 하나는 우리보다 문물이 발달한 일본이야. 그럼 일본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네가 껴있다면 네가 한국을 사람으로 치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눈치가 발달해야 되는 거. 눈치가 엄청 빠르겠네요. 그죠? 아, 눈치도 빠르고 미래를 항상 예측해야 되겠죠? 예. 항상 경계태세로 살기 때문에 머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적은 자원을 최대한 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응집시켜야 한다. 그죠? 이게 그 시절에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영향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은 또 많아. 그지? 왜요? 왜 많아요? 서로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많죠? 왜 갈등이 많을까? 우리 땅 커? 아, 작으니까. 작죠. 작아가지고 당파 싸움, 정치 대립. 우리가 당파 싸움이 밀려나면 뭐예요? 당 그거 당끼리 뭐 지금 무슨 당끼리 막 싸움을 하는 것처럼 계속 정치적 대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이 귀양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나라가 진짜 근데 늘 정치적으로 대립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뭐 또 임진왜란이나 이런 엄청 위기에 잘 엄청 뭉쳐. 강해. 와. 의병, 승병, 백성, 신분을 초월해서 막 저기 그 아주머니들도 치마에다가 행주 치마에 그거를 돌덩이를 날릴 정도로 이런 굉장히 진취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뭐 3.1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도 반복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지만 지금 또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예. 까는 건 괜찮지만 남이 우리 문화를 깔 때 그거는 굉장히 날이 섰죠. 굉장히 그러면 숨어 있는 애국자들 있잖아요. 막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굉장히 옹호하고요. 실제로 나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있는데 뭐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동양인들이 어쩔 수 없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김치 냄새가 난다거나. 근데 나는 분명 얘를 적으로 생각했는데 막 한마디로 막 뭉쳐가지고 걔를 거의 발랐던 적이 있어요. 너네는 치즈 냄새가 나지. 발효에 대해서. 근데 한 번은 우리는 너희에게 치즈와 고기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한국 얘기만 하면 너 김치 먹어봤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너네한테 치즈 먹어봤냐고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어떤 유튜브가 컨텐츠 하나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승승장구하지 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되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죠. 좀 작은 나라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빡빡하잖아요.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유튜버가 되게 똑똑한 거여서 컨텐츠를 되게 잘 잡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단합력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 한번 세계 기록을 한번 깨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댓글 수가 우리가 한번 댓글 수로 폭주를 해보자. 세계를 한번 우리로 나아가 보자. 우리가 완전히 최강이 돼보자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똘똘 다 뭉쳐서 진짜 세계 1위까지 갔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죠, 그죠? 2002년 월드컵은 민서 구경할 수 없었겠지만 그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먼. 모든 사람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너무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했죠. 그거 되게 놀랍다.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강 진출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16강도 어려운데 막 거의 멘탈이 무당상 접신을 하듯이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막 지나가대 빠바밤밤 이게 우리가 연결감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은 영치가 높아가지고 연결감이라는 말에 쉽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연결되면 돈다. 돈다 보면 돼요. 나 물론입니다. 나도 했어요. 축구?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축구 응원을 했죠.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그 즐거웠습니다. 붉은 알마. 네, 붉은합니다. 오. 레드 데블스 다 썼고. 근데 그때 그건 그냥 유행이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선생님처럼 되게 개인적인 사람도 뭔가 똥똥 물쳐야 할 때는 그냥 그런 유전자적인 기억이 나오는 거죠. 우리 민족성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흥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 책에서 읽었는데 한국 사람이 난파를 당한 거예요. 일본으로.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막 그랬더니 우리가 잘 노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하루 종일 북치고 장구를 쳐줬더니 그냥 배를 띄워서 한국으로 보내줬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논다. 그래서 지금 되게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음악들이 되게 좋잖아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가미돼도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이런 흥의 문화에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막 보면 이제 탈춤이라든지 판소리, 농악 판소리 뭐 이런 거 엄청 세죠. 그 중에서도 막 그런 탈춤 같은 거는 실제로 이걸 만든 사람 이유가 조금 더 해학적인 분위기를 내고 왕을 막 씹고 지배계층을 재밌게 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막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막 거기서 지켜보는 사자탈. 예. 그런 그림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얘는 그냥 단지 우리의 흥을 북돋아줄 용도가 아니었나.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너무 절도 있고 이런 건 너무 따분하니까. 그러니까 정서의 배출구인데 우리 되게 고단하잖아요. 좁아 터졌는데 기운은 안 좋고 쌀 용사 딱 지어놓으면은 막 어떨 때는 가뭄 오고 어쩔 때는 홍수로 다 띄어져 나가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생존 본능은 되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뭘 배출할 수 있겠어요? 음악, 응? 음주가무, 놀고, 음악하고 막 이런 것들. 지금 케이팝 문화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것도 이 흥에 대한 역치가 되게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약간 잘 놀면 좀 웃기잖아요. 뭐지? 저 아주 잘 놀면 숭배하잖아요. 그잖아요. 노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약간 어색하게 놀면 뭐야 쟤네? 막 이렇게 우리가 민망해 하는데 아주 잘 놀면 쟤는 가지고 논다. 뭐 춤을 가지고 논다. 표정을 가지고 쓴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흥을 즐기는 문화 역시 이렇게 결핍해서 냈다면 그럼 한국의 교육열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우리 지금 한국의 교육열은 항상 광풍이잖아요. 광풍. 공포에 가깝잖아요. 선생님도 교육열로 생각하면 공포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발현은 안 했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교육열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지금까지. 왜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교육열에 인생을 걸어요? 뭐가 될 수 있어서? 이게 그거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교육 자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러니까 얘가 그냥 진짜 미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수단이니까. 유일한 신분 상승의 출구고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신분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을 바꾸는데 공부만 한 건 없죠. 맞잖아요. 그렇죠. 신분 상승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많은 공부의 양으로. 그죠? 그래서 옛날에 공부는 가난한 탈출이고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때 공부는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는 공부 안 했어도 남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하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안 했는데 쟤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쟤 밑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까다로움이 있어야 돼. 우리는 리더에 대한 까다로움이. 한국은 약간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얘가 공부를 했다는 기본 하에. 그러니까 지는 안 했어도 거기에 대한 요건은 항상 필요하고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경제적 결핍도 있고 강대국의 압박이 항상 머리를 들고 오고 항상 싸우는 데는 위기인데 뭉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욕심이 많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 알아요? 내 땅이 없어지잖아요. 땅도 좁은데.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아이가 배를 골라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되게 약간 폭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 당연히 아픕니다. 내 자식이 굶을 수도 있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이 모순된 마음이잖아요. 결핍이 있는데 막 되게 불안해서 자꾸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능이 높아지고 질투와 연대 그리고 한과 흥 이런 것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인사가 보기에. TV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재밌다고 보는 것들. 그거 다 이렇게 식으로 막 되게 처절한데 재밌고 되게 집요한데 신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장 한국적인 드라마를 찾자면은
글로리인 것 같아요. 더 글로리. 오, 되게 웃네. 예. 그게 막 한스럽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막 주인공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게 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악마 같은 애들이 망가져 가야만 하는 거는 우리의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과 흥, 도덕이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에서. 지금도 짤로 뜨면은 난 몇 번씩 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민서는 아직 어려서 그걸 못 볼 수도 있지만 그 못된 애들이 막 못된 애들끼리 또 질투를 하잖아요. 그 못된 애들이 막 무너져 가는 거는 도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고 한 그리고 흥 이런 것들 이 집요함 이런 의지. 그러니까 민서도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별 생각이 없잖아요. 뭐 나라가 뭐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에너지가 시너지가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서가 한국적인 사람이길 바래요, 선생님은. 한국적인.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말하잖아요. 누가요? 애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뭐 저기 헬이다. 지금 너네들은 안지도 모르지만 IMF를 겪으면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되게 시대 유감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살아보잖아요. 천국이에요. 변기 망가지면 2주 걸려요. 우리나라 하루도 안 걸립니다. 돈 내면. 우리 선생님이 막 민원 넣잖아요. 한 2, 3일이면 다 해결돼요. 근데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도 막 우리 신문고 있었잖아요. 누가 막 저기 뭐지? 종을 막 두들기고 그래요. 왕한테 얘기하자고. 일찍이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 좁은 나라에 그래도 우리는 왜냐면 항상 두렵지. 얘네가 뭉쳐가지고 자기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 좁은 나라의 응집성. 응집력과 단합력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콩가루가 달래 콩가루가 아니에요. 콩가루 아무리 뭉쳐도 응집력이 없어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 얘기 보면 프랑스는 학교를 3일 다니고 그 다음에 4일을 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더니 근데 프랑스에 되게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댓글 밑에 프랑스는 언어를 쓰면 영어나 한국은 뭐 S를 붙이고 복수형이면 그러면 되는데 그 프랑스는 그 언어가 아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복수형이. 그리고 막 그래서 되게 남성형이 빡세다. 있고 여성형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명사 자체에도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가 있어요. 여유로운데 대신 그 말이 뭐냐면은 피드백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립다고 해요. 빠릿빠릿함이. 빠릿빠릿하니. 그러니까 여유 없으니까 빠릿빠릿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다 이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되게 느려요. 민서는 여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또 얘기하자면 한국의 아름다움 있죠? 한국 사람이 이게 한중일에 비해서는 팔다리가 되게 길고 얼굴이 하얗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거 찾아보면 피부색 지도에도 되게 하얘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왜 너네는 막 미백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하는데 우리는 미백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기 막걸리 그 쌀뜨물로 세수하고 우리 미백에 되게 최적화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갓 같은 거 쓰잖아요. 갓이 시스루입니다. 정말 꽃미남을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외모 같은 것도 서양 치고는 되게 우리나라 동양 치고는 약간 미감이 발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엔 좀 아니었는데 되게 확실하게 미감을 확 발달시킨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트렌디하게. 우리 되게 베트남 같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베트남 갔을 때 예전에 70년대 베트남, 그러니까 80년대 베트남 같았는데 갑자기 미감이 확 뛰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막 아이돌 보면서 막 서양의 유러피안 여자들이 막 얘 스타일링을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소니를 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소니를. 그래서 쟤는 어떻게 쓸까? 쟤는 어떻게 쓸까? 전자제품이죠, 소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넘지? 막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유전자에 새겨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하지? 뭐가 다르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집단에서 누군가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 민서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지기도 해요. 이거 좀 되게 흥미로운 글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진짜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제발 되게 양면성을 좋게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질투가 많고 교육열이 과대하고 그다음에 결핍과 악의로 뭉칠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사람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고 그걸 정이라고 하죠. 결국은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뭉치고 그리고 또 잘난 사람 보고 배 아파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지 완전 처음에는 인사했는데 무시했다가 많이 얘가 무시했죠. 다쳤는데 막 이래서 엄청 그러니까 이랬어. 츤데레 정석. 츤데레의 나라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공짜로 얻은 것들 있죠. 외모 아니면 젊음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도 되게 막 찬양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되게 이중적인 잣대로 막 뭐라 쟤는 뭐 연기도 못하는데 더 가혹해. 얼굴이 이쁘면 그냥 얼굴이 이쁜 것만으로도 연기를 못한다고만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예쁘다고 해서 그만큼 역할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이나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몇 배로 더 잘하지 않으면 엄청 까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뭔가를 얻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찬양하다시피 막 하면서 비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 뭐야 되게 엄청 예쁜 아이들 A가 있는데 네. 그 A가 이제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걔 왕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돌 소품으로. 근데 이제 구성 그 멤버들이 있는데 걔네가 원래 돌아가면서 쓰는 용도였어요. 그 왕관이. 근데 이제 어떤 그 구성원 중 한 명의 멤버가 그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A라는 애가 이제 다시 자기 차례가 돼서 다시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댓글에서 폭주를 한 거예요. 이런 디자인의 고급진 거, 그 다음에 이런 품위 있는 건 다 지 거냐?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닌데 엄청 다 댓글을 했는데 보여줘요. 그죠?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가뜩이나 더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질투가 더 심해진 거죠. 가뜩이나 땅 좁은데 남자는 또 얼마나 없겠어요. 잘생긴 애들은 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뭘 얻은 애들도 드들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근데 또 그러면서 찬미를 해. 근데 그 이중 언어를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되게 예뻐. 어떤 애가 되게 예쁜데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찬미하네.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이를 들면 굉장한 존엄거리거든요. 젊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웠던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미모는 다른 거가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그 미모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냥 웃음거리가 되죠. 못생기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없지만 보통 대부분의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예쁘다. 이쁜 여자가 망하는 얘기예요. 이쁜 여자가 그러네. 망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칭찬에 매몰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누가 만약에 뭐 어려운 얘기겠지만 하여튼 외모 칭찬 엄청 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 이상한 표정은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표정은? 결핍과 불안이 창의성을 높인다는 말에 동의해요? 결핍가 뭐야? 결핍과 불안이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예상 범위 안에서만 그럴 것 같은데 왜 창의성이 그래? 그러니까 결핍과 불안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돌아갈 얘기인가? 수밖에 없죠. 결핍과 불안한데 그냥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놔버리지 않고 뭔가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런 유전자를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빠릿빠릿한 게 한국만의 그런 정석이 아닐까 싶어서. 정서다. 그럼 한하고 흥이 공존하는 이 이면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스럽잖아요. 인생이 막. 괴롭고 좁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근데 왜 또 흥이 막 나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거지. 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면해보고자. 면하고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깊으면 또 빛도 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틀어줘야 술도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실신을 해야 또 나가서 일하죠. 하루 정도는. 그러지 않을까요? 흥만 많으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비웃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있어야 돼. 열심히 살면서 한두 번이죠. 그러면서도 재밌어야 돼. 네. 슬프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 교육열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안 없어져.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질 것 같은 느낌. 네, 버락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육을 배워야 한다. 올.
멋진 사람.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걸 외적으로도 공부가 인생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좁은 나라에서 나를 확장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 멋있네. 웬일로 감성적인 얘기를 근데 잘하시죠? 감성적이지 않은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나는 극한의 효율충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예. 지금 얘기는 한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음. 불안을 통해서 음. 이제 창의성을 발달했고 그다음에 도파민의 민족. 그죠? 네. 그렇죠. 단합력을 이끌어냈다. 갈등과 분열, 경쟁과 질투, 흥과 한이 공존하는 양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야. 근데 멋있네. 정말 매력있다. 한국적으로 성공하길 바라요.